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도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5G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제가 이제 코멘트 드릴 것들도 있고 해서 5G 섹터에서, 그러니까 섹터라고, 저는 이제 섹터라는 거를 그냥 하나의 묶음이라는 구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막 이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다 해갖고 막 섹터는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 저번 영상에서 보니까 뭐 인텔리안 테크는 5G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섹터를 저는 이제 테마 같은 경우도 그냥 섹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말버릇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어떤 테마라든가 또 어떤 그 하나의 산업군도 요렇게 그냥 묶어서, 묶음이라는 뜻으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야, 이 말을. 이게 맞는 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네이버에다 찾아봐도 대충 뭐 그런 식의 말인 것 같아요, 섹터라는 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테마를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어떤 하나의 산업군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5G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테마를 형성을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요것들을 보면은 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지금 통신장비란 말이에요. 통신장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으면 뭐 굳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꼬투리 잡아봐야 별로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간 그래서 5G는 지금 좀 보면 이제 흐름을 이제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러니까 7번째 그 수익 스토리. 그러니까 수익 스토리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뭐 회원분들은 수익 났다, 자 우리랑 하면 이렇게 수익이 난다, 뭐 이런 자랑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홍보성 목적이 강했어요. 이렇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지속해서 이게 보여주고 뭐하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어떤 스탠스, 내가 생각하는 투자 방향의 이제 그 스탠스를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청자분들이. 그런 형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 그리고 시그널, 이 시그널이라는 거는 이게 맞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왜? 상황은 변하니까 항상.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그널보다 이제 스탠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 이거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공감이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 판단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5G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 자 100% 수익 스토리,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매수했던 시점, 그리고 왜 그때 매수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5G 섹터는 내가 봤을 때 이쪽 그래 테마라 그럴게요. 그 5G 테마는 지금 순환매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하나의 산업군이 그러니까 4차 산업이 변화하는, 그러니까 4차 산업으로 인해 여기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이제 보면은 기업들이 투자가 들어가고, 국가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기회를 잡아서 기업들이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요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보겠습니다. 자, 베르베르님이 수익 인증 해주셨죠. 자, 이노아이리스 절반 매도했다. 세 번째 100% 종목이고, 100% 수익 낸 종목이 이번에 세 번째래요. 그리고 첫 번째 100% 중 절반만 매도한 종목이다. 그동안은 좀 성향이, 단기 성향이 짙으셔서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나기 전에 미리 다 잘라 먹었다, 그런 부분들을 후회한다 라는 이야기를 저번에 이제 해주셨어요. 요번에는 저도 이제 조금씩 단단해지는 느낌입니다. 요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잔파동을 조금씩 이겨내고 파동의 강도를 이렇게 키워가서 사서 요런 구간에 다 팔고, 요런 구간에 팔고, 요런 구간에 팔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끌고 가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수익률들을 어느 정도 생겨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릇이 만들어졌다 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회원분들 감사하대요. 이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다 본인들이 솔직히 스스로 내가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제시만 해드리는 거지,
본인들이 투자 판단을 하고 또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 더 확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투자를 해나가면서. 그래야 이제 스스로의 그룹도 성장을 하는 거고요. 이노아리스 이제 진입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하고 막 얘기했던 부분들이 18년도 이 구간에 좀 이제 강하게 추천이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자, 21,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편입을 하세요. 이건 뭔 말일까요? 자, 제가 이제 적정 가치를 42,000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22,000원 밑에서 이제 편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나간다는 거는 적정 가치를 내가 산출을 해봤을 때 회원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단순 테마 같은 경우는 이건 없습니다. 적정 가치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손실이든 수익이든 대충 타이밍 봐서 가끔 이제 진입을 했다가 나오면 대충 팔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밸류로 분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밸류로 분석이 가능한 종목들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 밑에서 사면 일단 더블 이상 나올 것 같다. 그런 이제 적정 가치를 내가 나름대로 산출해 놓은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10월 달에 보면 자, 투매가 나왔을 때 베르베르님 요때 편입을 했는지 요때 편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베르베르님 매수자리입니다. 매수자리. 그리고 21,000원이 딱 이 빨간 선을 그어보면 요 밑에 선에 있을 때예요. 요런 구간에 왔을 때 제가 이제 편입하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요 자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1,000원.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이제 한 3만원대 근방에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회원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5G 비중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비중 축소를 하는데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더 못 갈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려오면 비중을 늘리는데 지금은 우리가 원래 비중을 갖고 있던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20%에서 계좌 비중을 20%에서 한 30% 좀 많이 담으면 40% 이상도 담아도 된다 그랬었어요.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서 이 정도까지 비중을 줄여놓으란 얘기예요. 계좌 비중을. 왜 그럴까? 지금은 5G보다 신규 편입할 때 훨씬 좋은 섹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 5G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소외가 강제적으로 당해야 돼요. 지금 보면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카메라 모듈 5G라 그러면 이쪽에는 신규 편입을 하면 안 돼요. 먹을 자리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수익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리의 종목들, 기업들을 찾아서 편입을 해야 되겠죠. 미래업황이라든가 시황을 읽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은 이건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5G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신규 편입 자리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계속 추적을 해나가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은 사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G가 2017년도, 18년도에 이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5G는 지금 보면 살 수 있는 종목들이 5G 관련된 이제 테마라든가 뭐 엮여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면 뭐 10%에서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이 5G로 엮여있는 테마군이라든가 그것도 이제 장비, 뭐 소재, 뭐 등등 해갖고 보면 관련주들이 중에 이제 살 수 있는 비율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안 보인단 말이야. 살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중 축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종목들이 기회가 되면 조금씩 맞춰가면서 요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3, 5년 정도 장기 사이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거의 뭐 실패에 다다랐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요 호재, 이제 단기 호재로 떠오르는 게 이제 OLED 쪽이에요. 요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아무튼간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사인을 드렸던 이유들. 그러니까 요런 내가 산출하고 있는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 가치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거를 산출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볼 때는 뭘로 볼까요? 요거는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요거는 PER.
PBR. 요거를 좀 위주로 해서 이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 요거를 30% 두는 섹터군이 있고, 요거를 70% 두는 섹터군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가치를 30% 두는 섹터군이 있고, 요걸 70% 두는 섹터군이 있어요. 요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또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투자 포지션을 잡아갈 때,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동을 해서 내가 만들어낸 알고리즘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적정 가치를 산출을 해서 자기만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냥 맞아 들어가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씩 수정해 나가다 보면 거의 맞춰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도달이 되니까 요런 부분들은 스스로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자기만의 적정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툴을 찾아가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무튼간 요 구간 밑으로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편입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편입 자리는 늦은 것 같아요. 신규 편입 자리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좀 끌고 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5G는 이게 지금 가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장비가 먼저 좀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재 기업들이 못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소재 쪽이 먼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장비가 많이 들어가면? 보통 산업이 돌아설 때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아서는데, 소재가 못 움직이는 이유는 삼성전자를 보면 5G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 비중이 전체 이제 뭐 매출이라든가 이익 비중에서 성장은 굉장히 가팔라요. 성장은 가파른데 전체 예를 들어 수익을 뭐 삼성전자가 뭐 40조를 낸다. 1년에 뭐 40조를 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비중이 미미하단 말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아직 되게 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비중이 미미해서 주가에는 별 영향을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기존에 보면 뭐 이제 D램이라든가 낸드 쪽에 이제 치중돼 있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 그런데 요 중에 5G에 들어가는 요 소재군들은 사실 전체 비중에, 전체 수익 비중에서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소재 쪽에서 5G 소재 쪽에서 5G 전체 매출 비중에서 5G 소재를 5G 그러니까 반도체 5G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비중이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추려야 돼요. 지금 그런 종목들이 이제 미래의 오이 솔루션 그리고 뭐 유비쿼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다 담아놨으니까 나중에 회원 생방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자, 장비가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 자, 소재 쪽으로 넘어가면, 이 소재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부 다 좋다는 게 아니고, 일단 반도체가 이제 자리가 잡으면 이제 좋겠지만, 당분간은 그 중에 5G 비중이 높은, 그쪽 소재, 종목들을 이제 기업들을, 관련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5G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무언가 서비스를 해서, 서비스나 솔루션, 이런 걸 활용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뭐 이제 보면 알서포트, 뭐 원격 제어 해가지고 뭐 이게 빨라지고 뭐하고 하면 요런 이제 뭐 시장이 확장될 거고 뭐 그런 기대감에 이제 테마타고 한번 올라갔었죠. 뭐 요런 등등의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 진입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런 쪽에서 이제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5G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밸류 분석을 해보면 내 판단에는 이거 지금 2년에서 4년 후 밸류를 보통 갖다 놨어요. 지금 80% 이상은 5G 장비주들 중에서 한 7, 80% 정도는 2년, 4년 실적, 미래 실적을 가져다 놨단 말이야. 근데 이 업사이드가 굉장히 커서 뭐 3배, 5배 뭐 이렇게 이익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매출하고 뭐 이런 규모들이 뭐 심하면은 10배 막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요 부분 이렇게 성장할 거라는 부분에
실적을 미리 땡겨서 주가에다 다 반영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3, 4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3, 4년 후에는 성장은 하겠죠.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되거나, 이게 둔화가 되거나, 아니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경쟁자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은 커지는데 그 시장이 커지는 것보다 경쟁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매출은 올라가는데 이익이 줄어드는 요런 구간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런 부분들이 오면 이제 그 중에 추려서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단기적으로 1년에서 한 2년 정도의 관점으로 보면 거의 끝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더 많이 이제 예를 들어 버블 구간에 들어간 종목들이 예를 들어 한 50% 이상 된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더 튀어지면 버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얼마가 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팔아야 될 시점이라는 거지. 그렇게 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와 생각이 틀린 분들은 그냥 사세요. KMW 같은 거 지금 사세요. 바닥에서 한 1000% 올라 있는데 그런 거 지금 사시라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밑에서 산 분들의 영역인 거지. 그거를 지금 그런 높은 자리에서 하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스탠스 방향성을 계속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통 기업들이 돈을 벌 때 소재 기업들이 돈을 먼저 벌고, 장비 기업들이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한 다음에 서비스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구조로 간다. 지금은 이제 소재 기업들은 돈을 버는데 이게 매출비 중에서 전체 매출비 중에서 5G 소재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작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에 기여 정도가 굉장히 작아서 성장은 가파르게 해도 소재 기업들이 많이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쪽에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 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기회가 될 것 같고, 장비 기업들이 이미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앞으로 2, 3년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이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2, 3년 후께 지금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그게 가이던스가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나고 이익이 더 늘어나기는 지금 굉장히 저는 좀 그 폭이 있더라도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거고, 인프라 구축을 한 다음에 이제 서비스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구조, 요 구간이 이제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선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테마가 타기 시작하고, 자, 이익이 실질적으로 잡히기 시작하고,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고점이 나오겠죠. 지금 5G 장비주들처럼. 그럼 요런 것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요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5G 소재를 만들어주는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다들 공룡이라서, 그러니까 매출 비중에서 5G 소재 비중이 작아서 주가 영향력이 미미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5G 소재 쪽이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비중에 5G에 속한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 그런 IT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추적을 해보면 좋은 기회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개수가 많지가 않아서 잘 찾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이제 서비스 기업들,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프라가 갖춰지면 그 인프라를 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5G 인프라가 갖춰지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율주행, 그리고 AR, VR, 그리고 의료장비, 의료기기. 의료기기 중에 이게 뭐예요? 이게 로봇 들어가는 거. 사람이 안 하고 무슨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로봇 이렇게 해갖고 막 하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이런 속도들이 빨라지면 요 부분에서 이제 혁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쪽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찾아보고 AR, VR. 요 중에 밸류 매력이 있는 거나 아니면 실적이 진짜 늘어나고 있고 그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자율주행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크게 성장할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자,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보다 사실은 서비스 기업들이 성장성은 더 커요. 인프라 구축하는 기업들은 인프라 깔면 끝인데 서비스 기업들은 무한 확장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어떤 독점 구조를 가지게 되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고밸류를 받으면서도 계속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왜?
독점적인 구조를 가졌다는 거는 새로 경쟁자가 없다는 거니까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다. 단계가 오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뭔가를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겠죠.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 그러면 단기 버블을 만들어요. 보통 단기 버블을 만들면 내가 포착이 늦어서 단기 버블이 만들어진 구간이 있다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지켜봐야 됩니다. 밸류 매력 있는 구간이 온다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갖고 무언가 이제 흐름이 나오는 그런 어떤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업황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기업 가치가 입혀지는 동안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된다. 성장성이 부각돼서 버블을 만들었다는 거 뭐예요? 미래 가치를 땡겨서 지금 주가에 입혀놨다는 게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얼마일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측정을 해놓고 그 구간을 지금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이건 버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을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 요거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가치를 반영을 해서 이제 진짜 수익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테마를 타고 자 움직였다가 그냥 이게 단순 테마인 경우도 있어요. 단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성장이 없는 테마.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중국에 있는 히토르 같은 경우 이건 성장이 없는 테마거든. 그런 테마들은 이제 움직였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고, 이게 성장이 있는 테마가 있어요. 그러면 테마가 먼저 움직였다가 나중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가치가 입혀져요. 그러니까 실적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고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가치가 이제 입혀지는 순간에 이 구간을 체크를 하려 그러면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있다는 거고, 요게 이제 지금 보면은 빅데이터 쪽에서 서서히 지금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0년에서 21년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수익 스토리로 빅데이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 두 개 이제 수익이 터지는 종목들도 있죠. 만들어지고 있죠. 자, 5G 장비주들은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편입을 자제하라는 측면에서 이제 끝물이다 칭하는 거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거죠. 지금 5G 중에 이제 장비 쪽은 쉽게 말하면 요만큼 올라가 있는데 주가가 여기에서 올라갈 폭은 약해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 그래도 이거는 이제 2, 4년을 반영해놨단 말이에요. 2, 4년 후에 이제 뭐 기업 가치를 선반영해놨어. 선반영.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요. 장비주들 중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대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반영 돼 있는 기업들이 8, 선반영 안 돼 있는 기업들이 한 2. 그러니까 선반영 안 돼 있는 기업들이 뭐 한 2, 3 정도 되면 요런 종목들을 추려갖고 이제 좀 밀리는 구간이 잡힌다 그러면 편입을 해보면 좋겠죠. 5G가 이제 이 산업군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업사이드가 작다. 그래서 투자 성과를 올리는데 마진폭이 작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IT 솔루션 서비스 기업들이 오히려 사업 상황을 추적을 하다 보면 투자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기다. 5G를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편입하고 했던 게 5G 장비가 실적이라는 게 거의 없을 때, 요럴 때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가 굉장히 낮을 때. 미래 가치를 놓고 이제, 계속 이제 종목들을 늘려갔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실적이 입혀주고, 숫자가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팔라 그러잖아. 항상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시켜야,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뭐 시총이 굉장히 좀 작은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시총이 굉장히 작은 기업, 쉽게 말하면은 500억짜리 시총은 예를 들어 50억만 벌어버리면 5억만 벌어버리면 이거는 퍼가 얼마예요? 퍼가 10배예요. 10배. 그러니까 5억이 아니고 잠깐만 50억 5억 50억 50억만 벌어버리면 퍼가 10배라고. 근데 이게 50억 벌던 회사가 200억 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곱하기 4가 가는 거예요. 4가.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 요렇게 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이 50억에 뭐 10억 찍혀있고 20억 찍혀있고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게 미래 성장 가치가 크고 지금 뭐 밸류 부담이 많이 없다 그러면 요런 종목들은 편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런 게 지금 보면 빅데이터 이쪽 테마군에 섞여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쪽에서는 아직은 이제 그 늘어나는 폭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진짜 숫자가 크게 잡히는 구간이 오면 주가는 미리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되기 전에 일부 이제 편입을 해서 좋아 보이는 것들 편입을 해서 끌고 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밸류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 지금 보면 이노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 42,000원 이상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적정 가치가 이노아이리스는 한 45,000원에서 한 5만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적정 가치가. 그러면 요런 종목들은 편입할 때 내 기준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23,000원 밑에 있어야 이제 편입이 가능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조금 내려와 주면은 편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 같은 데는 신규 편입이 안 나온다는 거지. 왜? 나는 30% 20% 먹자고 진입을 안 하니까. 내려올 폭이 크고 올라갈 폭이 작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폭을 봤을 때 요렇게 해갖고 오르는 폭이 작고 이제 내려갈 폭이 이제 크다고 생각되는 요런 부분들이 리스크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올라가는 폭이 이렇게 크고 내려갈 폭이 이렇게 작다. 그러면 요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기에 이제 5G 같은 경우는 좀 장비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섹터들은 조금 애매하다. 보여지는 종목들이 전체 중에 한 뭐 20, 30밖에 없다. 10, 이제 10,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뭐 10, 20밖에 없겠죠. 그럼 요런 구간에는 아예 먹은 사람들 줘버리고 가진 사람들만 해서 수익 더 내라 그러고, 나는 지금 이제 앞으로 상승 텀이 되게 많은 상승 폭이 되게 많은 그런 쪽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수익을 즐기면 되겠죠. 그리고 서서히 밸류 수준에 맞춰서 나눠 팔면 되겠고. 자, 5G는 그래서 섹터별 순환매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장비 쪽이 먼저 이제 부각을 받았고, 소재 쪽 중에 이제 공룡 아닌 것들 중에 이제 5G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섹터들을 좀 찾아보면,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사고 싶은 이제 10% 20%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이거는 이제 첫 파동은 놓쳐도 이제 기회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할 필요는 없는데 잘 추려보면 이제 단기 파동이 뭐 1, 200%씩은 가볍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총이 굉장히 작은 쪽들이 그런 쪽들 찾아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5G 7번째 수익 스토리. 자, 이노아이어리스 수익 스토리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지나고 보면 어때요? 이때 당시에는 10월달에 뭐 거의 뭐 패닉상 이제 뭐 보면은 투자자들은 거의 이제 뭐 패닉인 구간이었죠. 요런 패닉이 오면 항상 바닥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싼 구간이 오는 거죠. 자, 2018년도 이제 3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뭐였냐면 이제 뭐 무역 분쟁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구간이에요.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가 처음 나온 구간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5월달에 좀 조정이 있었고, 5월달에 조정이 있어서 5월달에 오히려 5G는 셌으니까 3월달에 이제 좀 조정이 있을 때 이제 또 여기에서 좋은 기회 준 거고, 10월달에 이제 투매 나왔을 때 또 좋은 기회 준 거고, 항상 이렇게 리스크 구간이 있을 때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제 추세가 타고 가는 종목들은. 그러면 그런 리스크 구간이 만약 또 온다 그러면 5G 요 테마군 안에서는 또 담아갈 포지션들이 올 수 있겠죠. 그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가진 자의 영역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